네, 저는 일산 하나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동진 목사라고 합니다. 유튜브도 이제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을 좀 깨우는 그런 사역들을 동시에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셔서 뭐 교회에서 양육한 제자에게 일어난 좀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좀 네네.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이제 한 청소년들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한 교회에서만 이제 진행을 했어요.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한 1년, 10년 정도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신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한 3, 4명 정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보내면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가장 안전한 보호 아래서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면서 사역자로 그렇게 훈련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놓고 좀 안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졸업했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연락할 방법들이 많이 없었다가 작년 한 이맘때쯤에 아이가 이제 페이스북에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기사들을 계속 스크랩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퀴어 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독려하는 그런 것들을 퍼나르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예배 중간이었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을 받고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어떤 사역의 문제였을까를 정말 깊이 회개하면서 혼자 고뇌하는 시간을 갖다가 제가 정말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나 그 생각까지 이제 가게 되었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다시 청소년들을 향하여서 올바른 것을 외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던 시간들을 보냈었고,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향하여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외침을 저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동성애를 옹호하게 된지 좀 알려주세요. 아마도 이 총신대학교의 총장 사태에 대해서 아마 제법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에 아마도 이 학교 내부에 많은 학생들이 권력을 가진, 아니 권위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이죠. 그래서 회의가 느껴지고, 그때에 이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 자체도 몸으로 보여주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그들에게 많은 염증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쯤부터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교를 다니면서 외부의 다른 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퀴어 신학이나 아니면은 해방 신학과 같은 그쪽의 신학들을 하나씩 공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학생이 이제 연초에도 저랑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저희 집에 불러서 같이 이제 뭔가 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아이도 그러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아이 주변에 이미 동성애를 찬성을 하거나 아니면 해방신학이나 이런 하다못해 카톨릭 신학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가 그 인맥을 끊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어중간하게 그 주변에서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엊그제까지도 또 통화도 하고 계속 이 아이가 개혁주의 신학으로 돌아오도록 또한 자기의 내면 안에 있는 정체성을 좀 다시 회복하도록 저도 권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 다니고 있는 건가요? 학교는 휴학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MDB나 그런 데는 아니라 MDB는 아직 아니고 학교입니다. 총신대 사태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사실은 뭐 목사님들이나 뭐 교수님들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뭐 학생들과 평신도들만 나와서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상황인데요. 좀 총신대에 대해서 또 합동총회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씀, 또 한국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게 총신대학교 교수님들이 반대를 하지 않아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결국 정책을 움직이는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 관선 이사와 또한 묵인하고 있지만 그것과 동조하고 있는 몇몇의 교수님들의 생각 가운데 이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 문제가 총신대학교는 결국 이 전체 사회를 보는 어떤 이제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방을 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방이 지금 개혁주의 신학을 갖지 않은 이제 이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대로 움직이게 되어지잖아요. 네. 학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죠. 자기들의 권익만을 주장하겠죠. 이것이 지금 총신대학교의 문제라면 지금 이 사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성평등 조례를 통과시키면 뭐 성평등위원회가 교회나 각 지역마다 기관마다 생기게 되어지잖아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결국 교회 안에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결국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게 하는 어떤 타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마비가 되어지겠죠. 지금 한국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얘기하는 건 제가 제가 어떤 자라고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북한의 전단을 살포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 공인한 기관에서 그것들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들에 대해서 불법으로 만들고 불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낙인을 찍히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안방에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도 이 사회 전체적인 부분,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지금 경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단 어르신들한테는 좀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교회 어르신들께서 좀 아마도 기도하시면서 개 교회가 깨어나야 한다라는 공감되는 형성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사역하는 일산의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정체성을 가지신 목사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나서지 못하시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이해도 하고 또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금 모두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시작, 중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계 지도자들께서 또한 대형교회나 중형교회 목사님들께서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를 하시거나 아니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시면 아마도 교계가 한 번 더 정화되어지고 좀 좋은 방향과 올바른 정체성으로 다시 회복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